참 반갑습니다. 네, 목동교당 김홍기 교무입니다. 오늘은 오유지족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 어느 교도님께서 이런 글귀를 주셨습니다. 뭔가 한자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 자,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게 뭐 같으세요? 뭐 같아요? 자, 자세히 보니 이는 한자를, 입구자를 중심으로 모아놓은 네 글자의 뜻이었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오유지족, 나는 오직 족함을 알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좀 더 관심 있게 찾아보니 오유지족이라는 한자는 중앙에 입구를 두고 오유지족, 나는 오로지 족할 줄 안다는 뜻을 가진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에게 아주 귀한 문구라 생각되었습니다. 자, 만족을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살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연령대별로 삶의 만족도 현황이 다를 텐데요. 조사 결과 어느 연령대가 가장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별, 직업별, 월소득별, 주관적 계층 의식별 등 다양한 조사를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 사람이 평생 동안 가장 행복한 나이는 바로 74세의 노인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74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족하는 나이 74세. 우리나라로 하면 1947년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직 이 나이에 이르지 못한 저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자, 74세가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 한 27년간 행복하지 못한 나날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내 삶이 너무나 불행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만족이란 게 무엇일까? 만족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만족, 마음이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우린 각기 다른 만족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만족의 기준이 있기에 나의 만족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같은 삶을, 그러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자, 두 컵에 똑같이 물이 반절만 있을 때 누군가는 물이 반절밖에 없네, 또 누군가는 물이 반절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사치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을 위해 황토물을 걸러야 하고 빈문을 받아야 하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컵 한 잔에 들고, 자, 이게 물이 반절이나 남았네, 혹은 반절밖에 없네, 이 또한 사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들에게는 물 한 모금 자체가 만족을 넘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직장인 평균 월급은 223만 원. 직장인들은 말합니다. 200만 원 들어봐야 잠시 통장에 있다가 카드사에서 쑥쑥 빼가고 교육비, 각종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200만 원 받아봐야 뭐 어디 쓸 데가 어디 있냐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0억을 예금하면 금리가 4%일 때는 28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10억을 넣어도 월 이자가 7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 직장인 평균 받는 220만 원, 이 금액은 우리가 30억이 통장에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30억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내 통장에 30억은 없지만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200만 원은 이렇게 큰 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다가 오니까 오랜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하다가 잠시 한국에 휴가 온 지인,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우뚝우뚝 보이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를 보고 놀라고,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비대가 곳곳에 있고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함은 물론 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차량 번호 자동인식 주차장,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가는 곳마다 놀랍고 편리한 것들 투성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판, 거미줄 같은 지하철, 안전한 스크린도어, 세계 최고 수준의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수많은 TV 채널, 저렴하고 편한 택시, 언제든 열린 가게들, 대리운전 서비스, 전화 한 통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거리마다 널린 원두커피 카페들, 손에 비싼 폰들, 순식간에 배송 서비스, 열쇠는 옛말, 비번과 카드키, 해외여행 인파로 공강은 늘 북적북적하죠. 타임머신 타고 미래 여행에 온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십수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수수.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던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마친 후 커다란 냉장고가 2개나 있는 친구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여는데 문이 드르르륵 너무 쉽게 열리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창문을 계속 여닫냐? 친구가 물으니까 창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만. 우리 집 창문은 뻑뻑하고 맨날 레일을 이탈하거든. 그 친구는 에이 미국 촌놈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발전된 조국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못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라고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귀국에서 조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아유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이고 나라가 썩었어, 만나는 지인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성토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전셋값 올라서 살 수가 없어, 교육시키느라 등골이 빠진다, 힘들어. 가까운 친구들은 물론 반값 등록금 실시하라, 여자라서 밤길도 못 다닌다, 정리해고 당하는 나라, 55인치 대형 TV 속 수많은 사람들도 다들 힘들다고 난리다. 난 전세는커녕 월세 3,000불인데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하는데, 미국 등록금은 더 비싼데, 미국은 보험 병원비도 훨씬 비싸고 밥 한 번 먹어도 팁 세금 25% 추가로 내는데, 내 주변의 인텔 등 IT 회사들도 막 수천 명씩 정리해고하고 난리인데, 세계 최고의 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나은 점이 많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 인프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에서 여기는 지옥이다, 불지옥이다, 이것도 나라냐, 저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기만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지옥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다 같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이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조국 국민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겠네요 하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도 수준 있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고, 경제 발전도 매년 성장을 거듭했으면 좋겠고, 이 사회도
공정한 사회로 보다 나은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의 삶도, 나의 가족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 만사 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난 생을 생각해 보면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었던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우리의 현실은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사회나 국가의 이야기는 고사하고라도 내 마음만 가만히 보아도 항상 욕심을 비워내지 못해 불만족스럽습니다. 불만족은 마음이 흡족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늘 모자라고 충분하고 넉넉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도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갑자기 오늘 비 왔으면 좋겠는데 하면 막 비가 오고, 갑자기 눈이 왔으면 좋겠는데 눈이 오고, 좀 태풍이 한번 좀 불어줘야 되는데 하면 태풍이 불고, 이렇다면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기므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100% 만족은 없으니 조금만 만족하더라도 거기에 감사를 느낄 때 내 삶은 더욱 복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아침 식사들 하셨나요? 어제 저녁 식사들 하셨죠? 교도님들은 차려진 밥상에 만족하시나요? 가족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해도 먹을 것도 하나 없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 몇 끼니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계속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인가요? 다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또 날씨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좋으나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계란 반찬입니다.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는 사치죠. 계란찜 너무나 맛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매일 계란 후라이를 4개씩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가 컸나요? 계란 후라이가 전 지금도 질리지 않고, 식당에 가서 보통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주면 그게 너무 아쉬워요. 한 2개, 한 넉넉하게는 3개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 계란 후라이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있는 어릴 적 아주 맛있게 먹었던 밥은 간장에 계란 후라이를 넣어서 참기름 좀 넣어서 싹싹 비벼 먹었던 그 맛이 지금도 어릴 적 아주 맛있게 먹었던 밥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반찬 투정도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간장에 계란 후라이를 넣어서 비벼 먹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이 반찬이 없어서 이렇게 먹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반찬이 김치와 이거 외에는 반찬이 없었거든요. 그럼 반찬이 없는 거였는데도 계란 후라이가 나오면 세상의 모든 반찬을 다 얻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반찬이 없는 몇 끼가 아니라 몇 끼니를 맛있는 계란과 먹는 아주 만족스러운, 아주 풍족한 반찬을 먹었었던 것이죠. 우린 각기 다른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기가 작년보다는 좀 못한데 걱정하시는 교도님도 계시고, 누군가는 자녀의 사업이 예년만 같지 못하다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그래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은혜로운 일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같은 현실이지만 누군가는 그 가운데에서 원망을 기어이 찾아내고, 누군가는 그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안분하며 살아가십니다. 누구의 삶이 더 지혜로울까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지족, 분수의
편안한 삶입니다. 안주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처지에서 진급의 자세로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남과의 비교심을 놓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의 비교심을 포함해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우린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이 비교심을 놓아야 내 스스로가 먼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 키는 182cm입니다. 결코 작은 키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키가 큰 저렇게 농구 선수 하승진 2m 23, 김주성 2m 5, 방성윤 195 저런 키 큰 선수들 옆에 있으면 제 키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키만이 아니라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가정 환경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는 자만심과 열등감이 숨겨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야만이 우린 보다 더 자유롭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오유지종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신체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유독 두꺼운 허벅지와 유난히 큰 엉덩이. 이게 저의 신체 컴플렉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옷을 입을 때는 이 옷을 꺼내어서 엉덩이를 가리는 그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커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아파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 아프지 않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허벅지가 제2의 심장이며 건강의 상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당뇨병을 극복하려면 허벅지 근육부터 키워라. 혈당 조절의 열쇠, 허벅지. 허벅지 근육은 몸의 최고 재산이다. 젊을 때부터 비축해둬야 중년, 노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허벅지 근육과 둘레는 건강을 좌우하고 질병 예방 능력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봤었을 때, 두꺼운 허벅지와 큰 엉덩이가 컴플렉스가 아니라 내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핵심 열쇠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낳아주신 어머님께, 아버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족함이 건강에 있어서는 저는 100%입니다. 자, 어릴 적 사진 속의 아버지. 아버지는 경찰이셨고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셋을 키워주신 어머니. 어머님은 홀로 아들 셋을 키우신 것입니다. 그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겠습니까? 이 사진은 작은 형님이 결혼할 즈음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그때 저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저렇게 짧은 머리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어머니는 자식들의 양육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생계를 위해 시작하신 도배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도배를 통해서 아들 셋을 잘 길러 주셨습니다. 요즘 아들 둘이면 목매달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들 셋을 홀로 되신 어머니가 키우실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까? 지금은 도배도 자격증 시대이고 대우도 좋아졌지만 3, 40년 전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었죠. 도배에 필요한 다양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치수도 재야 되고 재단도 하고 풀칠도 하고 벽지도 바르고, 그리고 도배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 지금은 너무나 도구들도 좋아졌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도배를 하실 때 재단용 칼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칼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이렇게 생긴 과도였습니다. 이 과도를 가지고 종이를 자르고 그 잘랐던 종이가 얼마나 많으셨을까. 한 장 한 장 자르던 그 칼, 그 재단용 칼이 바로 당시의 과도, 손잡이도 있고 쉽게 닳지 않던 저 칼로 재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도배를 하실 때마다 100장, 1000장, 10,000장을 자르셨을 저 과도. 그 칼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쇠가 종이에 닳아 없어질 정도 수많은 벽지를 자르고 자르셨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칼, 저 그림 속에 있는 칼을 가져왔습니다. 이 칼이 너무나 얇아진 이 칼이 무슨 칼이냐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이 칼이 바로 종이를 자르고 자라서 다 닳아 없어진 칼이라 하였습니다. 어머님 환갑 때 저희가 이 정신을 잊지 말고 어머니의 감사함을 잊지 말자 해서 이걸 액자로 담아서 저희 가족 집에 걸어놓았던 그 칼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이를 잘랐으면 이 쇠가 다 닳아 없어졌을까요? 이런 칼이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그래도 저는 마음 가운데 우리 집이 가난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그리고 내가 학원도 못 다니게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자란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스트레스 없이 학교 생활이며 또 이렇게 휴가까지 하여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살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니가 저희들을 잘 길러주신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족함을 알 뿐이다. 오유지족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1519년 김효사화가 일어납니다. 당시 34살이던 김정국은 김효사화로 선비들이 죽어나갈 때 동부승지의 자리에서 쫓겨나 시골집으로 낙향해 고향을 정자를 하나 짓고 팔려거사라고 불리고 한적하게 살던 시기입니다. 당시 승정원의 구조를 보면 승정원은 왕을 보좌하는 비서실 기능을 수행하는 왕명 출납 기관이었습니다. 도승지는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승지들은 수석 비서관에 해당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가 고향으로 갔으니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국가가 밉기도 할 텐데 스스로를 팔려거사라 8가지가 넉넉한 선비다라고 한 그 김정국, 녹봉도 끊긴 그를 서울에 있는 친구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자네 원망스럽지 않은가? 그랬더니 나는 원망스럽지 않네. 그래도 나에게는 8가지가 넉넉하다네. 주변에 그 친구가 둘러보니 넉넉하면 물론 부엌에 가보더라도 쌀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넉넉한가? 라고 친구가 묻자 토란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봄꽃과 가을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새와 솔바람 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눈 속에 핀 매화와 설이 맞은 국화 향기를 넉넉하게 맡는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게 파려라 했다네. 참 어이없기도 하고 그 친구는 참 김정국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서울에서 온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는 부족함이 없는 나보다 더 넉넉하게 세상을 살고 있구려. 사람들은 자네와 반대로 살고 있다네.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어도 부족하고 휘황간 난간에 비단 병풍을 치고 잠을 자면서도 부족하고 이름난 술을 실컷 마시고도 부족하고 울긋불긋한 그림을 실컷 보고도 부족하고 아리따운 기생과 실컷 놀고도 부족하고 희귀한 향을 맡고도 부족하다 여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7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부족함을 걱정하거든. 김정국은 그 낙향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 생활로 오유지족, 오직 만족함을 아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족함을 알기에 감사할 뿐이다. 어떤가요? 8가지가 넉넉한 팔여거사로 살 것인지 아니면 8가지가 부족한 팔부족의 거사로 살 것인지.
우리 목동교당의 오유지족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언제나 걱정 없이 족하니 감사하고, 따뜻한 매트와 침대에서 족하게 자니 감사하고, 정순물 생순물 언제나 목축이니 감사하고, 교전이며 세상 경전 좋기 보니 감사하고, 찻소리 사람소리 함께하니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도반들과 마음 공부하니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로다. 우리 교도님들 만족하고 살고 계시죠?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내 삶은 불만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직 족함을 알 뿐이다. 오유지족. 이 마음으로 내 삶을 은혜롭게 물들여 갑시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